일단은 우리 첫 번째 66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열의 이동에서 잠깐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텐데요. 물질은 뭐 분자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가 기본 입자고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배울 텐데 그 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입자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용어를 쓸 거고 물질은 이제 입자로 이동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물질의 입자들은 이제 평소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냥 진동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특히 뭐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입자들 생각하시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따뜻해지면 점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런 이제 입자의 운동을 말하는 거고 입자들은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고 입자 사이 거리는 대체로 이제 멀어요. 기체 입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 같은 경우 서로 간에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이 공간 안에 기체 입자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막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이라는 걸 받으면 열이라는 건 에너지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내가 더 많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말했었고요. 그리고 열이라는 거는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많아진다, 더워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열이 커진 거야. 숫자적인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이 많아지는 거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열이 적어지는 거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였고 그래서 열이 많은 쪽에서 열이 적은 쪽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열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고 했었어요.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왜냐? 입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들이 많고 활발하다. 그런데 저온에서는 입자들이 되게 적고 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활발한 곳에서 적은 쪽으로, 둔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게 이제 열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열이란 거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었고요. 고온인 물체와 저온인 물체가 만나서 어느 순간 중간 형태에서 중간 정도에서 평형의 온도를 이룰 텐데 그거를 이제 열평형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6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래서 열평형이 이뤘을 때 고온인 물체는 열을 잃었으니까 저온이 될 거 아니야. 그때 열을 잃었으니까 입자 자체는 원래는 활발했는데 열을 뺏겼으니까 둔해지겠지. 둔해지면서 원래는 입자가 활발하니까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둔해지니까 점점 입자끼리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인 경우는 열을 뺏겼어. 그러면은 입자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고 했었고요. 반대로 저온이었던 물체는 열을 얻으니까 이제 다시 얘가 원래 둔했었는데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네. 그걸 말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표가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서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정도 였었고 68페이지 이제 오늘은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열은 어떻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까라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고등학교가 되던 대학교가 되던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럼 전도, 대류, 복사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필기를 해볼게요. 필기 하셔도 좋고 밑에 있는 내용에다가 첨부하셔도 좋고 해서 조금 필요한 내용들만 한번 필기해 보세요. 필기를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전도라는 거는 금속에서 보통 금속이나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금속에 아니면 금속 숟가락, 철 숟가락, 쇠 숟가락, 쇠 젓가락을 생각하시면 돼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금방 뜨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뜨거운 뭐 국에 담겨져 있다가 뜨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체 물질의 특징인데요. 고체 물질 같은 경우는 입자들 간에 다닥다닥하게 붙어 있어요.
뭐 액체나 기체는 조금씩 이제 멀어져 있잖아요.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자 간의 거리가 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체는 입자들이 굉장히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물질의 유탄, 분자라는 거는 지금은 입자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냥. 이것도 쓰고 쓸 시간을 드릴게요. 대류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액체라든지 기체 상태를 배울 때 많이 하는데요. 뜨거워진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뜨거운 거 올라가고 차가운 거 내려가니까 이렇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걸 대류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그 대류 형식으로 또 열이 전달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액체와 기체에서 주로 전달되는 방식은 대류가 됩니다. 전도는 고체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류는 액체, 기체 상태일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일단 써놓고 나중에 또 배우면 아 이랬었구나 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으니까 부피니 뭐 밀도니 이런 것들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요즘 감기도 유행하고 백일에도 유행한다면서요? 여러분들은 독감도 이제 유행할 시기니까 예방 주사 꼭 맞으세요. 저도 학원에 있으니까 자꾸 옮아가지고 감기에 걸렸어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 대류, 복사인데 일단 설명하기 전에 비교를 제가 써놨는데 축구 뭐 여러분 잘 알 거니까 그지? 여학생들도 요즘 축구 잘 알잖아요, 그지? 많이들 하니까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서 패스라는 거는 공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옆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계속해서 패스 이어지는 게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스를 해가지고 골까지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공을 연결해 주는 거죠. 대류라는 건요, 내가 공을 들고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가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가는 거지, 그지? 골대까지 계속해서 드리블해서 가는 거예요. 복사라는 건요, 직접적으로 선수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면 골키퍼라든지 뭐 앞에 있는 수비수가 센터링을 통해 가지고 최전방까지 공을 저렇게 멀리 날려주는 거예요. 뻥 차주는 거예요. 골대까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할 때 축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책에는 뭐 바뀌어서 없는데 요전 책에는 책을 던지는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전달해서 뭐 라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달했다, 시연이한테까지 전달했다. 이 방식은 이제 전도가 되겠죠. 책을 전달, 그지? 그런데 내가 시연이한테 책을 던졌어 한 번에. 그럼 복사가 되겠죠, 그죠? 대류라는 건 내가 책을 들고 가가지고 시연이한테 직접 주는 방법. 이게 대류. 이게 이제 이런 책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었고, 근데 뭐 축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요, 이제 고체 상태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이제 고체에서 주로 이제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 이유가 고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자들이 계속해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다 붙어있는 상태야. 그래서 열 같은 거를 한쪽에서 받았을 때 옆에 전달하기가 좋죠, 그지? 바로바로 이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가기도 이게 원자들 이렇게 막 복잡복잡하게 있는데, 입자들 이렇게 복잡복잡하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비집고 가기 힘들잖아. 바로바로 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쪽에다가 뭐 냄비라고 치면, 이렇게 냄비가 있으면 한쪽에다가 불을 이렇게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뜨거워지잖아. 그럼 옆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옆에 입자들이 퍼져나가겠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고요. 고체 상태에서 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대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는요, 고체보다 액체 같은 경우는 입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특히 기체 같은 경우는요, 요 끝에서 저 끝까지 입자들이 굉장히 멀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을 전달할 수가 없지. 전달한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새 나가거나 뭐 효율적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직접 열을 들고 가는 방식.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는 냄비를 그냥 냄비를 데우는 거였지만, 냄비에다가 만약에 여기 가득히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 데웠어. 여기서 데웠어. 아까는 직접 이제 냄비를 데웠을 때고요. 이거는 이제 물을 만약에 끓인다고 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진 거는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부피라는 건 아직 잘 모르지만 부피는 이렇게 양적인 양이거든요. 뭐 액체나 기체의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부피라는 거는 액체나 기체에서는 가열하면은 이렇게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기체에서는 굉장히 팽창해요. 그리고 밀도라는 건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시고 곧 배울 거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을 말하는 거고, 부피는 양이잖아. 근데 만약에 부피가 커졌어, 기체 같은 경우 부피가 굉장히 팽창했어. 수학 잘 할 테니까 분수에서 분모가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은 밀도라는 애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양이기 때문에 밀도라는 작아져요. 그러면 얘가 밀도가 작다는 건 일종의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기가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가 데워져서 부피가 커져서 공기가 가벼워졌어. 여기 떠오르겠지, 그지? 떠올라.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는 데워져서 뜨거워졌어.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차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찰 거고, 얘는 이렇게 이동할 거면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얘는 찬 공기니까 이렇게 내려와. 무거우니까. 무거운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벼운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그치? 그러면서 입자들이 열을 가지고 직접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달이 되고, 직접 들고 이렇게 이동한다 하면서 퍼뜨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물을 가열했을 때 온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커지고 가벼워지니까 상승해서 순환한다. 이런 개념이고, 제가 이제 드리블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계속해서 열을 들고 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사라는 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태양이야. 우리 태양 어떻게 되니? 우주라는 공간을 거치잖아.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아무런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까지 직접 도달해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뜨거움을 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굉장히 먼 거리고 주변에 우리 공기들이 이 지구 대기에 들어가가지고 공기들이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도 여름에 굉장히 뜨겁잖아. 태양 복사에는 그만큼 뜨겁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복사는 태양이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양의 에너지라고 써놨는데, 축구에서의 센터링처럼 이제 열이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열 자체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어떤 형태냐면 빛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이니까 빛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빛이라는 건 원래 이제 전자기파라는 건데 오늘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매질이 있을 때라는 건요, 매질이라는 거는 뭔가를 물질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몰라도 되고, 어쨌건 물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진공이잖아요. 특히 진공 상태에서 복사 에너지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왜냐면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체, 액체, 모두 고도에 해당된다. 뭐 상관없고, 열의 정도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지? 태양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빨리 하잖아. 낮에 굉장히 태양이 굉장히 뜨겁게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의 정도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써놨는 내용인데, 복사라는 걸 원래 열을 가진 형태는 모두 복사 에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체온이라는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옆에 가면 뭐 온기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난로 주변에서 이렇게 난로 주변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조금 어려우긴 할 거고, 전도나 대륙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복사가 좀 어렵겠지만 아직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전도 한번 볼게요. 책에서 고체 물질에서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된다 되는데, 고체에다가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문에 고체다 그럼 뭐 거의 99% 전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0%라는 말은 안 할게요. 99% 알겠죠? 그래서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열을 이제 전달시켜주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서 뭐 왼쪽에다가 가열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입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모든 입자들은 전 고체 상태로 진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니? 더 많이 떨겠지, 더 많이 진동하겠죠. 그래서 열이 사실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진동 에너지 형태로 계속해서 더 많이 떨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요만큼 떨 때랑 많이 떨 때랑 옆에 이웃한 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떨 때 뭔가 에너지를 받겠죠. 그게 열의 형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열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건데, 우리 그런 거 생략하고 열이 이웃한 입자에 그냥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입자가 점점점 처음에는 둔했지만 뜨거워지면서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점점점 그 활발함이 옆으로 퍼지는 형태가 전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 전도에 의한 현상은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뭐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생활 주변에서 뜨거운 물 속에 뭔가를 넣었을 때 갑자기 뜨거워하는 경우, 이거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두면 숟가락 전체가 뭐 뜨거워진다. 대표적이죠. 두 번째, 금속 막대를 모닥불에 넣으면 불에 닿은 부분부터 뜨거워지면서 점차 막대 전체가 뜨거워진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건데, 프라이팬 한쪽만 가열해도 프라이팬 전체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요리하는 부분은 금속으로 돼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손잡이 부분은 금속이 돼 있으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그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전기장판이나 뭐 이런 뭐 열과 관련된 도구들 있잖아요.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 엉덩이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이제 체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다 전도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장판에 닿은 엉덩이부터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종류와 열의 전도라고 해서 방금 했던 프라이팬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 부분은 빨리 뜨거워지고, 금속이 아닌 비금속 같은 것들,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안 뜨거워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을 빨리 전달하고, 구리, 스테인리스. 근데 스테인리스라는 건요, 우리가 스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철에다가 도금을 해가지고 다른 걸 섞어가지고 좀 가볍게 만들고 좀 저렴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금, 은, 알루미늄 뭐 그런 것들 있죠. 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금속이 되겠죠. 금속의 특징은 열을 전달하는 효율이 높다.
열 전도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열 전도율이 높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금속이 아닌 물질은 금속들이 아닌 것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나무, 플라스틱 그런 것들 있죠. 고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천이나 면 이런 것들 있죠. 열 전도율이 낮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어제나 말씀드렸지만 요리 냄비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는 부분은 금속 아닌 부분은 비금속으로 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제 방금 했던 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열이 전도되는 정도 차이를 이용한 얘가 냄비라든지 주전자라든지 프라이팬 같은 것들 주변에서 볼 수 있고요. 냄비에서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이잖아. 전도가 되면 안 되니까 뜨거하니까. 그 다음에 요리하는 부분 뭔가 물이나 요리가 닿는 부분들 음식이 닿는 부분들은 데워져야 되니까 금속을 쓴다. 이런 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대류 보시면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 아까 말씀드렸던 액체 기체 동그라미 쳐놓고요. 아 액체 기체 나왔네. 아 그럼 99% 대류겠지. 입자가 열을 받아서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고요. 공을 들고 내가 드리블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림에도 이제 그렸지만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보시면요. 한쪽 부분에서 열을 받았어요.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을 해. 가벼워서 상승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가우니까 이렇게 하강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하죠. 순환한다는 건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열을 얻어서 따뜻해진 물은 위로 이동한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라는 이제 과학적인 원리는 있는데 그런 걸 모르더라도 뜨거워지면은 가벼워서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밑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은 차가워진 물은 상대적인 거예요. 한쪽이 뜨거워졌으니까 한쪽은 약간 차가움을 느낀다는 거지. 정말로 그 막 영하의 온도 그런 거 개념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느낌. 상대적으로 찬 물은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니까 이렇게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요.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실내를 난방할 때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거기다가 동그라미처럼 세요. 난방기는 아래쪽. 그리고 밑에 보시면 냉방기. 냉방기가 이제 지금 에어컨이죠.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한다? 위쪽 동그라미. 네. 여기 두 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은 항상 위쪽에 있어. 밑에 있는 에어컨은 본 적 없을걸? 그죠? 이 이유가 뭘까? 에어컨은 찬바람이 나오는 거지. 찬바람이 아래쪽으로 흘러야 되지. 만약에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위쪽에, 그러니까 난방기가 위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간다. 아니지. 반대로 생각할게요. 에어컨이 밑에 있어. 에어컨이 밑에 있는데 찬 공기가 아래로만 흘러. 그러면은 위쪽 공기는 계속해서 뜨거울 거야, 그지? 그럼 여름에는 아래쪽만 차고 위쪽은 뜨거울 거야. 그럼 안 되잖아. 비효율적이잖아요. 이게 찬 공기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찬 공기는 위로 상승하는 게 정말로 느려요. 거의 분리가 될 정도로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색소를 넣어가지고 해보면요, 얘가 그냥 층 분리가 섞이지 않고 아예 따로 존재해. 거의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천천히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는 잘 안 섞여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찬 공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위에서부터 이제 차게 식혀주겠죠. 그래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난방기는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계속 위에만 있고 찬 공기는 계속해서 아래쪽에 있지. 겨울에 그럼 춥잖아. 안 되잖아. 우리가 위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난방기는 보통 아래쪽에서 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서 공기를 위쪽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이제 문제들 많이 나오고 당연히 뒤에도 이제 문제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에어컨만 기억해도 돼요. 에어컨은 항상 위쪽에 있잖아, 그치? 네. 에어컨은 항상 위쪽에 있는 이유가 대류 현상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주전자로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이 골고루 데워진다 돼 있는데요. 라면이라든지 뭔가 물 같은 걸 끓여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물이 처음에는 아래쪽에부터 기포가 생겨서 뽀글뽀글 해오다가 점점 기포 같은 게 위쪽으로 퍼지잖아. 그래서 아래쪽부터 데워져서 위쪽으로 퍼지는구나 라고 기억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이제 그림을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물을 끓일 때 물을 끓이는 경우 다시 정리하면 뜨거워진 물은 위쪽으로 그리고 찬물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80쪽에 보시면요, 해류풍이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강이 이제 날개 오른쪽에 있죠. 거기에 보면 해류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면요, 여름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고요. 겨울에는 아니,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지금 여름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배우기로 하고요.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또 배우고. 그래서 이게 대류당 액체나 기체에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열을 가지고 직접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 복사.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짧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물질을 거치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다. 직접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뭔가가 직접 이런 말이 있으면 당연히 복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터나 난로 같은 경우 우리가 따스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손을 딱 갖다 대고 있으면 따스함을 느껴. 그게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한 형태가 되겠고요.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가 돼 있고 복사에 대한 형상만 한번 보세요.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난로 쪽을 봤을 때 우리가 얼굴은 앞쪽은 되게 뜨겁잖아. 근데 등 뒤쪽은 되게 하나도 안 뜨겁잖아. 차잖아. 그 이유가 열이 직접 이렇게 앞쪽으로만 전달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있다. 만약에 대류로 형태로 열이 전달되면요, 등도 따뜻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순환을 하는 거니까 등도 따뜻해야 되는데 복사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딱 하면은 난로 앞에서는 항상 앞쪽만 뜨겁잖아. 뒤쪽은 뜨거움 못 느끼잖아. 그런 게 이제 복사가 되겠고요. 이제 열화상 카메라 그랬는데요. 이거 적외선 카메라 그래가지고 우리 밤에 이렇게 뭐 군인들이라든지 여기 막 뭐 영상물 같은 걸 보면은 밤에 이렇게 해서 체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망원경 있죠. 열화상 카메라 혹은 망원경 아니면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체온을 불이 꺼진 상태에서 체온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착용하면 물체의 온도 분포 그런 영상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불이 꺼지거나 했을 때 빨간 것들 사람이 빨갛게나 노랗게 이게 표시되는 거 영상으로 본 적이 있을 거고 나중에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햇볕 아래가 그늘보다 더 따뜻하다. 이제 난로 쪽을 바라보는 게 뜨거운 거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고요. 태양 쪽을 바라보는 쪽은 뜨겁고 태양의 반대쪽은 차갑다. 이거 말하는 거고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 에너지가 대표적이죠. 진공 상태를 거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오잖아. 물질의 도움 없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집에서 뭐 토스터기나 오븐 같은 경우도 오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븐에다가 음식을 넣으면 뜨겁게 데워지잖아. 그죠? 오븐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열이 직접적으로 물질에다가 요리에다가 데움을 형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열을 줘서 데운다. 이게 오븐. 알겠죠? 네. 우리 오른쪽에 6, 7, 8, 9, 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볼게요.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한다가 아니라 직접 이동하는 거는
복사 형태라고 했고요. 전도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옆으로 이제 열을 전달해 준다 그랬죠. 입자가 옆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X.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이거는 맞겠죠? 3번. 복사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에, 이거는 아니죠.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하는, 이게 이제 전도였으니까 X고요.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도 열이 이동할 수 있는데 그 형태가 복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 5 맞고요. 그래서 XO, XO가 되겠고 7번 뭐 이거는 쉽죠. OPQ의 형태로 열이 이동하겠죠. 순서대로. 7번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뭐 왼쪽에도 그림이 돼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 데워진 부분이 빨갛게 돼 있고 지금 진동의 폭이 좀 큰 걸로 돼 있죠. 그지? 그런데 오른쪽에는 지금 진동의 폭이 적은데 점점점 이게 퍼져 나갈 거예요. 앞으로. 8번.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리나 스테인리스와 같은 금속은 열을 빠르게 전달하고요.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애들은요. 열 전도성이 낮고 이런 애들은 물질의 열을 느리게 전달한다. 자, 9번은 이제 대류 현상에 가는 거고요. 뜨거운 물은,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고 2번 물이 골고루 데워지는 것은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3번 주전자 속의 물이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뭐 액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되겠죠. 뭐 당연히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체도 해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9번에 3번은 액체 기체가 되겠네요. 10번 가나다 이제 뭐 전도 대류 복사 중에 하나씩 찾으라는 거고요. 가부터 보시면요. 왼쪽 가부터 냄비의 아래쪽을 가리려면 냄비 속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진다. 이거 대류가 되겠죠. 가는 나 금속 막대 금속 나왔으니까 네, 고체고 전도가 되겠죠. 한쪽 끝이 불에 닿아 있으면 반대쪽 끝도 뜨거워진다.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따스함을 우리가 느끼는 건데 이거를 복사 형태라고 했죠. 다는 모닥불 옆에 손을 가까이 하면 손이 따뜻하다. 이런 거를 이제 복사라고 그랬고요. 왼쪽에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열의 이동 방식 해가지고 열을 지금 던지는 거야. 직접 이렇게 멀리 던져. 이게 복사고 옆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고 열을 직접 들고 가는 게 대류다. 직접 이렇게 물질이 들고 가는 거다. 이건 대류다. 이건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70페이지 이제 실험 문제인데 이건 열평형 문제인데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72페이지에 이제 열의 전도 비교해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파란색,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플라스틱 판, 그리고 금속 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고 플라스틱보다 금속 판이 굉장히 색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잘 전달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열 화상 카메라라든지 적외선 카메라로 봤을 때 이런 색으로 나와요. 나중에 혹시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과학 같은 것들이 유튜브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많잖아요. 채널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컨텐츠들이.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생겼구나.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밑에 이렇게도 실험해요 한번 보시면요. 열 변색 붙인 딱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열 변색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름 까먹었는데 이제 보라색이었다가 열이 이제 보라색인데 보라색 스티커가 열을 받으면 빨갛게 변하는 분홍색으로 변하는 그 스티커.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니?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그리고 어떤 스티커는요 초록색 스티커인데 차가운 물에 넣으면은 노랗게 변하는 그런 스티커도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시온 스티커라고 모르나요 혹시? 시온 스티커 열 변성의 감지 알아? 보라색인데 보라색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뜨거운 만약에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럼 걔가 이제 핑크색으로 변하잖아요, 그지? 근데 또 식으면 다시 보라색으로 변하고 이게 이런 스티커가 시중에도 팔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제 시온 스티커를 붙여가지고요. 플라스틱 판과 금속 판을 스탠드에 고정하고요. 뜨거운 물에 두 판을 끝부분만 닿도록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하고 금속 판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라색이 평소 색깔인데 뜨거움이 감지가 되면 핑크색으로 변하거든요. 오른쪽을 보시면요. 금속 판이 플라스틱 판보다 조금 더 핑크색이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금속 판이 열이 잘 전달된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결과 보시면요. 플라스틱 판보다
금속판에서 색깔이 더 빠르게 이제 핑크색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판보다 금속판에서 열이 더 빠르게 전도되는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실험이고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아는 실험. 오른쪽에 보시면요, 문제 확인 문제 5번에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요, 핑크색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잘 돼 있죠. 왼쪽은 작아가지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핑크색이 금속판 쪽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지. 네. 그래서 이건 좀 직관적인 실험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 네, 74페이지 보면요, 유형 첫 번째 보시면 온도에 따른 입자 움직임 그랬는데요. 입자라는 거는 이제 활발한 정도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가 더 많이 활발해서 더 많이 퍼지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고체에서 열에 이동되는데 전도, 왼쪽 부분에 이제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가열을 했어요. 금속 막대. 그리고 지금 촛농으로 붙였잖아요. 촛농은 열을 닿으면 녹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이제 촛농이 녹아서 떨어지겠지. 그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이 전달된다. 이게 전도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고체에서는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액체에서의 열을 이동했는데요. 지금 뜨거운 물을 아래쪽에 있고요, 차가운 물을 위쪽에 한 다음에 투명 필름으로 막아놨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섞이겠죠. 그런데 투명 필름을 딱 빼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섞이니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 서로 섞이겠죠. 보랏빛 나게 해서 섞이겠지. 그거를 이제 실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액체는 대류에 의해 열이 이동한다 돼 있고, 요거를 반대로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돌려놔. 차가운 물이 밑에 있고 뜨거운 물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분 동안 안 섞이고 그대로 있어요. 차가운 거는, 파란 거는 아래쪽에 그대로 있고 뜨거운 거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물은 그냥 섞일 것 같잖아. 전혀 아니고 경계면에서만 조금씩 섞이고 천천히 퍼져요. 자, 오른쪽에 우리 75페이지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부터 일단은 11번까지만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온도와 입자, 열평형, 우리 지난주에 했던 파트만. 몇 번까지요? 11번까지. 오늘 시험은 이따 끝나고 시험은 온도와 열의 이동 요 파트에 대해서만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뒤에 2교시 때 배울 비열과 열팽창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확인만 할게요. 문제로.
하나 다 했니? 저요? 다 했어? 네. 다음 친구들은 뒤에 또 풀고요. 실력 탄탄까지 지금 풀 거니까 서술형 안 하고 1, 2, 3, 4 한번 문제가 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시간상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고요. 입자를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없죠. 당연히 기억은 틀렸어. 니은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거 맞죠? 디귿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다. 이제 입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자 모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니은 디귿 그래서 1번에 4번. 온도는 우리가 열을 수의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1번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낸 수치이다. 이거 좀 정확하네요. 그죠? 1번 맞고요. 온도의 단위는 도씨, 뭐 켈빈, 뭐 도F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물체를 두드리면 이제 요거는 아직은 모를 수도 있지만 두드리거나 마찰하면 물체의 온도가 높아지대. 그 이유는 진동하니까. 진동해서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두드린다고 되진 않겠지만 마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찰하면 뜨거워지잖아, 그지? 응? 이렇게 하고. 네, 마찰이 이거잖아요. 마찰 자체도 뭔가 입자들을 우리가 진동시키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찰하면 뜨거워진 건 느끼잖아, 그지? 이렇게. 지금은 빡빡 치면 뜨거워지던데. 근데 똑같이 이제 두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마찰하고 두드리는 걸 비교했을 때 마찰은 넓은 범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두드리는 건 좁은 범위라서 그런데 정말로 빠른 속도로 계속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이 부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빨리 했을 때 단위 면적 따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4번 어쨌건 3번은 진동 때문이다. 진동 에너지 때문에 열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번에 4번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다. 요거는 했던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1번, 4번 되겠어요. 5번 같은 경우는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고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번, 4번이고요. 가나다 돼 있고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다가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죠. 좀 징그럽긴 하지만 저온 상태다. 기억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다. 그죠? 입자의 움직임은 다가 가장 둔한 거니까 니은 틀렸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가장 멀기 때문에 가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게 되겠지. 그러면 1번 되겠네. 3번에 1. 이 정도는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4번 다음은 온도가 각각 다른 물체 A, B, C의 입자의 움직임과 입자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다고 그랬고요. A는 B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둔하다. 온도를 비교한 거니까 A는 B보다 저온이 되겠죠. A는 C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A, B 이렇게 정리하면 온도가 A보다 B가 크고 A보다 C가 높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B는 C보다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 B가 C보다 큰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찾으시면은 4번에 5번? 아닌가? 4번에 4번. B, C. 아닌데? 이상한데? 제가 꼭 그랬네요. B가 C보다 높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 중에서 B가 C보다 활발한 이렇게 되겠지. BCA 형태인 걸 찾으면은 4번에 4번이네요. 5번 열과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돼 있고요.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제 열이 흐른다고 그랬고 2번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죠. 3번 물체가 열을 잃으면 입자 움직임이 둔해진다고 그랬고요. 4번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가 아니죠. 그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4번 틀렸네. 열은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한 물체에서 둔한 물체로 이동한다. 이거 맞죠? 6번 온도가 다른 네 물체 A, B, C를 서로 줬다. 열의 이동 방향이야. 열의 이동 방향이니까 D가 A보다 고온이고 D가 C보다 고온이고 C가 A보다 고온이고 C가 B보다 고온이고 B가 A보다 고온이고 요거잖아요. 그치? 요걸 다 정리하면요 6번은 답이 4번 되겠네.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B가 되겠고 가장 화살표 방향이 가장 많은 거는 A가 되겠죠. 그래서 6번에 4. 7번은 이제 열평형에 대한 거고요. 위쪽이 고온이고 고온의 X, 우리 Y좌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온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이 나와 있으니까 위쪽이 높은 거죠. A가 고온, B가 저온이고요. 열평형일 때 온도는 30도인 거죠. 그래서 틀렸고 5분일 때 5분이 지났으면 열풍형이 된 거야.
A와 B는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 7번에 2번이네요. 넘어가고요. 8번. 표에서 접촉시켜서 이제 온도가 같을 때를 보니까 4분부터 열평형이 이루어진 거다. 24도씨로 그죠? 1분일 때 가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진다는데 가 같은 경우는요 60도에서 38도로 온도가 이렇잖아. 그럼 점점 둔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틀렸고 2분일 때 나 같은 경우 점점점 열을 얻어서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니은은 맞네요. 디귿 5분일 때 가와 나는 열평형을 이룬다. 맞네요. 니은 디귿해서 8번에 4번 9번 열평형 현상을 이용한 이해된 게 온도계 같은 거 찾으시라고 그랬고요. 아니면 온도계, 냉장고 뭐 이런 것들. 냄비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이거는 우리 방금 했잖아요. 이건 전도 때문이죠. 그지? 틀렸고요. 2번 음식물을 냉장고 속에 넣었다. 맞고 체온계 맞고 계곡물에 수박 넣으면 차가워지니까 맞고 5번 생선을 얼음 위에 두면 차갑게 신선한 상태이죠. 맞죠? 9번 1번은 전도에 대한 거고 10번은 열의 이동 방향이 보면 A가 빨간색이고 B가 파란 거를 봐도 알 수 있고요. 화살표 방향이 A에서 B로 돼 있잖아. A가 고온이고 B가 저온인 거예요. 10번은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A가 잃은 양과 B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 A가 잃은 만큼 B 쪽으로 흘러갔겠지. 그지? 딴 데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요. 괄호치고 단 돼 있죠. 단. 열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한다 해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말해줬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10번에 4번인 거예요. 11번 온도가 다르다 그랬는데요. 가보다는 나가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활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가 고온이고 가가 저온인 거예요. 기억 가에 열을 가하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되죠. 니은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에서 나로 열이 가에서 나가 아니라 나에서 가로죠. 그죠? 니은 틀렸고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나는 둔해진다. 그죠? 기억 디귿 3번 되겠네요.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전도 내류 복사에 대한 거니까 뭐 잘 모르겠으면 이거 보시면서 앞에 칠판 보시면서 잘 기억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뭐 먼저 푼 친구들은 자, 12번 볼게요. 빨리 끝내고 이제 시계.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1번 진공에서도 열이 이동할 수 있다. 복사는 진공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2번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에 열이 이동한다고 그랬고요. 3번 열이 복사될 때는 입자의 이동이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 복사라고 그랬고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이 전달된다고 했죠. 5번 대류에 의해 열이 이동할 때 온도가 높은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랬죠. 그래서 12번에 5번이네. 다음 현상과 관계있는 열의 이동 방식.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 물을 끓인다. 이거 액체 대류가 되겠고, 나 뜨거운 국에 담가둔 숟가락의 손잡이가 뜨거워진다. 이거 전도가 되겠고,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멀리 떨어진 사람의 체온. 이건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대류 전도 복사. 13번은 3번 되겠고요. 14는 이제 전도에 대한 거죠. 1번 전도, 2번 고체, 3번 온도가 높아진 부분의 입자는 움직임이 활발, 4번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 맞네요.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 요거는 이제 대류가 되겠죠. 14의 5번.
15번 열이 전도되는 정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금속은 열을 빠르게 전달하니까 틀렸고 나무에서보다 금속이 열이 더 빠르게 전달된다. 이거 맞네요. 15번은 2번.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 모두 같다가 아니고 다르다. 4번 주전자를 만들 때 바닥 부분은 금속으로 만든다. 틀렸고 5번 주전자의 손잡이는 금속으로 만들면 D겠죠. 15번에 2번. 16은 대류 현상이고요. 기억 대류에 의한 거다. 이은 물입자들이 직접이 아니라 물입자들이 직접 그렇죠. 물입자들이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죠. 네. 디귿 위로 올라가는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물보다 입자 움직임이 활발하다. 위로 올라가는 건 활발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둔해진다. 맞죠? 네. 16의 기억 니은 디귿 5번. 냉방기구, 난방기구 나와 있고요. 난방기구는 아래쪽에 설치하는데 그 까닭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는 어떤 대류 현상. 그래서 17번은 2번. 18번 열화상 카메라. 이거는 이제 복사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화상 카메라 찍으면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난다. 온도가 뜨거울수록 이제 빨갛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복사와 관련된 것들은 18번은 2번하고 4번.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화롯불 옆에 있을 때 따뜻함을 느낀다. 19번. 네, 가나다가 같이 있는 거죠. 가나 이제 전도 대류 복사를 찾으라는 거고요. 가가 이제 막대기를 주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가가 전도, 나는 뭔가 끓이고 있으니까 대류, 다는 복사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는 주로 고체 틀렸고요. 디귿만 맞겠는데. 네, 19번에 2번. 20번은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해서 난방한다고 그랬고요. 데워진 공기에 찬 공기물 이렇게 됐으니까 대류에 대한 과예요. 그래서 20번은 1번 기억. 태양의 열이 직열칸까지 이동하는 것은 복사에 의한 현상이다. 태양의 열이 이제 다 오는 거는 복사죠. 그렇죠? 니은 태양열 온풍기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는 전도 아니 대류 방식이죠. 니은 틀렸고. 그리고 디귿 차가운 공기가 지열판을 지날 때 열은 차가운 공기에서 지열판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뜨거운 공기가 이동하는 거니까 틀렸고. 그래서 기억이네. 20번에 1번. 1번 같이 봐요. 그리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다. 가가 더 많이 퍼졌으니까 뜨거운 물, 나가 차가운 물. 입자의 움직임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하다. 그죠? 니은 가는 뜨거운 물이니까 틀렸고. 디귿 가와 나는 똑같은 물이므로 입자 사이 거리가 동일하다. 틀렸고. 그래서 1번에 1번. 2번에 뜨거운 달걀을 이제 삶아가지고 차가운 물에 넣는 이유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뜨거운 물을 막 삶으면은 그 껍질에 달걀의 안쪽에 있는 그 부분들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지? 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갑게 식히면 얘가 수축이 되면서 안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넣어가지고 식히면 이제 껍질이 아니라 편하게 깨끗하게 까지는 거예요. 그건데 열평형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처음 5분 동안 물의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물은 점점점 뜨거워지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맞겠죠? 기억 맞고요. 처음 5분 동안 달걀이 잃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이 같은 거니까 틀렸고 5분이 지난 후 달걀과 물은 열평형에 도달한다. 이게 맞네요. 이번에 3번. 뜨거운 차가 담긴 컵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컵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까닭은 전도 때문이겠죠. 기억은 틀렸고 기억 맞고요. 시간이 지나면 차 입자의 움직임 점점 활발해진다. 이제 차가 점점 식을 거니까 점점 둔해지겠죠. 니은 틀렸고. 디귿 차에서 올라오는 김에서는 주로 복사로 열이 이동한다. 김은 액체예요. 참고로 혹시 아시는지 수증 물의 기체 형태가 수증기고요. 김은 물방울, 작은 물방울들이에요. 액체이기 때문에 대류가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류 현상이에요. 그래서 3번에 1번. 다음은 전통 과학 기술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되어 있고요. 가 열이 구들장 전체에 전달되어 방바닥이 따뜻해진다. 이제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방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데우면 아궁이에서 데우면 아궁이에 가까운 쪽이 뜨거워져서 점점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 그래서 가는 전도 기억 맞고요. 니은 가는 주로 액체, 기체 되는데 고체 방바닥이잖아. 고체 상태잖아요. 그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의 원리를 이용해서 냉방 가구를 위쪽에 설치한 것이고 나는 삭빙구 안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환기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뜨거우니까 환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지? 위로 올라가서 이건 대류잖아요.
대류와 관련된 게 냉방기구를 위쪽에 설치한 거 효과적이돼요. 맞죠? 기억 디귿 3번. 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25분 조금 넘었고요. 35분 정도까지 쉴게요.